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5월 13일 자,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는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검빛을 한번 봤는데 박수홍 기수하고 안선호 기수 있잖아. 안선호 기수. 그 부산에서 옛날에 좀 잘 탔던 기수들이 예상가로 이제 이렇게 왔더라고. 예상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로가 돼서 또 잘렸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상가를 하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뭐랄까 친구들을 불러서 예상가를 시키는 그 업체에서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해.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만 타던 친구들이라서는 이제 적응을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두 번을 실망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요즘 뭐 강태형 기수나 유상환 기수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좀 준비를 꾸준히 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릴 생각은 없는데 그 받는 입장에서 준비가 좀 안 됐으면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건데 자 어쨌든 또 뭐 이렇게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시각은 또 반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팬들의 입장이니까 저런 놈들이 왜 예상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한편은 좀 반갑기도 하더라고. 그 친구들 뭐하먹고 사나 그렇게 해서 걱정도 했었는데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네. 자, 어찌됐든 오늘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편성 흐름부터 알아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일요경마가 중요하니까 편성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석범이요. 예, 대체로 이제 1호 경마에서는 나름 좀 강하게 팔리는 축으로 잡히는 말들도 몇몇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체로는 좀 혼전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강하게 팔리는 인기권 전력들도 부러질 편성들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혼전에 주안점을 좀 두고 가야 될 일요 경마라는 생각을 하고 뭐 저배당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 대체로 10배 전후로 해서 중배당까지도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 보고 있으니까 2주차 경마지만 혼전의 편성을 좀 숙지하시고 공략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혼전 경주가 좀 있다고 하니까 한 경주 한 경주 차곡차곡 풀어가면서 자 한번 한 경주 한 경주 차곡차곡 풀어가면서 그 편성의 강도를 한번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멋진 대승을 위해 자 오늘도 힘차게 일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캐나코라는 맛빌이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놈을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믿고 들어가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 같아요. 자, 신동훈이요. 네, 저는 쉽게 최저 배당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중간에 있는 4 블랙스완 자 이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혁 기수가 이번 주에 마필을 많이 타죠. 또 13주에서도 기승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우선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이제 입상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이강석 기수가 입상을 시켰고 승분 이후에 걸음은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뭐 거의 작순 자체도 지금 바닥권에 거의 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끝날 말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뛰었던 뭐 아비처럼 기고만장 자 국산 오건의 스태미너가 있는 말이죠. 좋은 말들은 아니지만 자 이번 레이스 다시 한번 1300을 만났고요. 자 선두권 나서줄 마필들의 뒷심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막판 한 발을 한번 써줄 수 있는 이 4 블랙스완의 추임력이 한번 기대감을 걸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손덕권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블랙스완을 저는 지난번 축으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 경기에서 조금만 더 좀 잘 몰아주지 않은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자, 역시도 블랙스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추천마로서 한 마리 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도전하는 마필은 이제 3번 필드러너가 되겠죠. 자, 한성열 기수가 지난번 기승했고 이번에는 김욱성 기수인데, 필드러너는 한참 동안 잠수를 타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적 경주에서 때렸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자, 때릴 수가 있었고, 솔직히 지난 레이스에서는 인기로까지 이렇게 팔리는 모습이었는데 거리가 상당히 늘어났던 경주였거든요. 1400. 그래서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착순밖에 할 수 없었던 내용으로 보고, 말은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덤볐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리가 문제였다. 이번에 거리 이제 1300이고 거리도 이제 1400까지도 뛰어봤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는 경주력이 저는 3번 필드러너 쪽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블랙스완의 이혁기서는 이영 조교사님의 아들이죠. 예, 이런 거 뭐지 속일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야. 왜? 뭐 이 친구가 정규 기술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인데 뭐 이영 아들 이영 조교사님 아들이 기술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숨길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는 정보를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건 뭐 시시할 사항이 아니라 그냥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4번 브렉스와는 뭐 그래서 요즘 열심히 타는 것 같아. 이혁 기수가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뭐 13승까지 하면서 열심히 타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데 쪽에서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 자, 저는 일단 7번 캐나코입니다.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추일 기수라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순군전에 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전을 그렇게 짰는지 초반에 이제 약간의 늦밟기도 있긴 합니다만 선행력을 발휘하지 않고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속에서 1300거리를 처음으로 탔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 적응력에 배양을 하려고 그렇게 탈 수도 있었지만 그 이전 경주 시에는 이 폭발적인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 편성에서 단독 선행이에요. 내가 나가면 그냥 단독 선행이니까 단독 선행 나가면은 그냥 편하게 일순할 수 있는 마필이라 저는 7번 캐나코를 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편성이다. 그러니까 7번 캐나코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1호제 2라운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2경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형군 성장마와 전력미승의 신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누구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믿을만한 마필은 없는 경주라 생각을 합니다. 좀 배당이 좀 터질 여지도 좀 있다. 그만큼 기존에 실전을 뛰었던 말들의 경쟁력이 조금은 믿음감이 좀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신의 말을 아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번 막강 배틀이라는 말인데 7조에서 데뷔전을 갔습니다. 우리 토요 경주에서도 이 뭐 선타워 라피존 이런 얘기를 잠시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 주행 검사가 기록들이 굉장히 좀 빨랐고 제검마들의 경주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마 같은 경우 이 막강 배틀 입장에서는 이게 가늠하기가 기수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주행 검사 받다가 또 떨어지는 건 아니냐. 07초 넘어가면 떨어지는 건데 워낙 다른 말들 잘 뛰니까 아마 이 박상호 기수가 내가 너무 걸음이 늦게 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인지 채찍도 좀 때리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던 주행검사를 받았고, 자, 03초대로 끊어냈었는데, 자, 이 5번 막강 배틀 데뷔전이지만 바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편성이 빠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어떤 느린 편성에서도 선행만은 존재합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안쪽이 있는 마필 중에서 뭐 선행권 마필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 선행을 받아서 그냥 꽂을 수 있는 그런 기복마가 있는가 하면 선행을 받아도 얘가 과연 버티겠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또 있어요. 바로 후자 쪽 말들이 아니냐, 안쪽에 있는 애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 추임마 중에서 편성이 좀 느리다라면 뭐 중위권까지도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11 신비 잉그란, 자, 우에노 기수. 나름대로 기승술이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 결승선 직선에서 추진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하면서 마피를 몰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말머리가 추임마에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뭐 우에노 기수 자체 저는 뭐 그런 기술은 처음 봤는데 어쨌든 신비 잉그란 자체가 3월달 편성 정도의 걸음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물론 인기는 모으겠지만 직전에 체중이 좀 빠지면서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어서 체중만 정상적으로 불어서 출주가 된다면 11 신비 잉그란 저는 입상이 굉장히 좀 유력한 좀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편성도 은근히 어려운 경주죠. 은근히 어려운 경주고 또 성장마 단계에 있는 암말들이라는 것이 어느 날 이 취입으로 타다가 도주마가 되는 수도 있어.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도주마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수와 조교사밖에 없겠죠. 그 말 타본 사람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출전마 중에서 그나마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12번 락슈미라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센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마체가 이제 420kg도 안 되는 쪼락말이기 때문에 세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선두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입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바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어느 정도의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찌됐든 간에 출전마 중에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 락슈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제 2경주는 지금 현재 5번 막강 배틀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렸고요. 11번 신비잉그란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 12번 락슈미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마필이 팔리던 간에 상당한 혼전 양상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빅파워라는 마필이 나름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인지 신동훈이요. 예, 빅파워가 이제 코스 입장을 다시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물론 이 선입권에 붙어질 마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출조주 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자, 저는 다시 또 이 2억 기수 한번 노리겠습니다. 바로 이 3일여라는 마필. 한동안 완전 바닥입니다. 자, 완전 바닥하고 그 위에 바닥하고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기복마 편성에서 올 수 있는 말, 기복마 편성에서도 안 되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일려 같은 경우가 직전에 조기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약간은 좀 거품성 인기도 모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경주력 자체가 그렇게 바닥으로 처지지 않고 조기호 기수가 이 마필의 걸음을 상당히 많이 늘려놨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빅파워가 됐건 그린폴리스가 됐건 앞에 나가는 마필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다음 선상에 붙어서 전개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일려가 될 것이고 역시 상당한 감량 이점에 2억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요주위권 마필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2번 희망특보란 마필 좀 추천드리죠. 기수가 유재필 기수입니다. 요즘 유재필 기수가 1년치 입상을 뭐 다 하는 것처럼 근래 입상이 생각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예, 유재필 기수의 희망특보란 마필은 지금 15전 동안 입상이 없는 말이고요. 게다가 이제 혼합군 경주에 국산마 자격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나와가지고 어영부영 타려고 국산마들이 혼합군 경주 나오는 건 아니죠. 희망특보란 말 자체는 지난번에도 8조 마방에서 이 가속대로하고 같이 출전을 했었던 경주였고요. 자, 가속대로가 입상을 했는데 희망특보는 순발력이 저는 있는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 순발력 자체를 제대로 좀 뽑아내지를 못하는 모습이 다소 좀 보였어요. 자리도 못 잡고. 자, 이번에 출전마도 줄어들었고 안쪽 게이트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최선의 승부를 좀 가져가리라 보는 말이니까 이번 희망특보를 자, 보편급 말로 언급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1번 빅파워와 51조에서 이제 8번 미스틱 우먼이라는 마필을 출전시키는데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8번 미스틱 우먼이라는 마필.
자, 일단 요 마필이 이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백은 아니고요. 마필 자체 이제 교돌상으로 인해서 이제 공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예전에 1300 경주에서 선추입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당히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의 근간 두 번의 부진 자체를 일시적인 부진으로 봐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디션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이 1번 빅파워보다도 오히려 8번 미스틱 우먼의 잠재력은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미스틱 우먼까지도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51조 동반 입상 가능성에서도 눈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3번 1려라는 마필, 2번 희망특보, 3번 1려, 자, 이게 8번 미스틱 우먼 이상 3두까지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팀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는 신동훈 의원의 메인 승부처 1호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듣고요. 제가 먼저 보름 마필을 언급드리면, 자, 여기는 외곽에 12번 스카이댄서라는 마필. 자, 이전을 뛰면서 아직까지 뭐 착승권을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자, 지난 레이스가 불량주로 해서 뚝심마들이 선전을 했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스카이댄서도 더불어서 자, 끝걸음에 있어서의 끈끈함이 좀 더해지는 모습이었고 데뷔전과 비교를 해도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불량주로니까 기록이 좀 빠르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기록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경주력 자체가 데뷔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으로 이번에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뭐 만만한 2차권 상대들을 갖고서 좀 뛰는 경주니까 12번 스카이댄서에 좀 더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번 편성은 저는 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7번 컨트롤러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높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는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1번 오디세이 아침과 이 5번 마이디어 정도가 레이스를 끄는 경주에 아주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종반 뚝심 측면에서 또 드러난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7번 컨트롤러는 이 편성에서 뭐 입상의 한 자리는 따놓은 당승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배팅권의 충만감의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를 제가 이제 승부를 들어가는 것은 우선은 이 한국 경마가 최근 흐름이 그래요. 앞에 가는 말들이 거의 90% 이상이 입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가는 말들만 추천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적중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가는 말들은 거의 다 인기 많은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추위권 마필이 이제 인기 많은 한 마리가 대두가 될 것이고, 거기에 저배당으로 팔릴 애들이 앞에 가는 애들이 팔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 가는 애들은 다 죽는다라고 봅니다.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전통적인 경마에 있어서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선취인 마필들이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이번 레이스는 예전에 그 모습을 되살릴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어쨌든 최저배당으로 팔릴 선입권 마필, 이 마필 자체는 제가 잘라낼 자신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멋지게 추인마끼리의 배당, 중배당 승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호제 4경주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는데 이번 1호 5경주는 손석본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편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 안쪽에 있는 뭐 인기권입니다. 자, 이 센트럴 블루, 얘가 3월 25일 레이스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굉장히 전개를 잘하면서 사실 뭐 정계의 승리다, 뭐 등짝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직전에는 14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14번 게이트. 자, 그래도 인기마로 팔리더라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게이트였다라고 봐준다라면은 이번엔 안쪽으로 게이트가 내려왔고요. 편성 자체도 직전보다 결코 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착순이 오고 전개가 앞에 가는 애들이 인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센트럴 블룸은 2번 게이트에서 전개만 잘 풀어준다라면 충분히 입상이 되는 전력이고 직전은 게이트 분리에서 저는 아예 승부를 포기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센트럴 블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 적벽대전이나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있고 의외로 능력은 없으면서도 보여준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배당판에서 인기를 잡아먹을 마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이 소스의 승리냐 아니면 진짜 마칠 인삼해가지고 마필의 능력이 승리냐 요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왕창 죽고 진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주야. 이런 경주를 그러니까 추천 경주로 잡아야 돼. 이런 경주는 한번 이기면 대차게 이길 수 있는 경주거든. 저는 3번 6인 승리라는 마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성에서 선행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 마필이 미친 척을 했는지 아니면 걸음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아주 살벌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거의 김정준이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선행을 갑니다. 구만석과 하사를 제끼고 이제 그런 마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행을 시원하게 갔는데 문제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선행력이고 한 번도 이 마필에 대해서 기대치를 안 가졌던 그런 선행력이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급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종반 뚝심에서 밀렸는데 이번에는 정준이가 알잖아요. 이번엔 요 마필을 어떻게 타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선행을 갔을 때 완급 조절을 이번에도 또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은 느린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맞이했어. 그러면 이 마필을 갖고 이번에 못 온다. 그러면 정준이가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번 우길 승리는 이번에 전개나 능력상으로 무조건 와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5경주는 배당이 좀 나와야 될 경주죠. 자, 이렇게 뚜렷하게 충막감을 잡을 수 있는 경주도 아닙니다. 저 역시도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 속에 팔리겠지만 보병말을 아예 좀 축으로 넣고서 다른 상대 인기마들 쪽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보병급 마필은 7번 등태산이라는 마필이고요. 자,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은 1700을 뛰는 경주였으니까 고민할 이유는 없었죠. 자, 여기 이제 등태산이 1400을 뛰는데 전전 경주 1200을 뛰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주가 기록도 빠르게 나왔지만 상당히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 경주에서 김옥성 기수가 전혀 등태산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러한 페이스, 아주 밀고 때리면서 엄청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는데도 나름 성공적이었다. 그 정도면 웬만한 약구미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말까지 됐다. 지난번 1700을 바닥을 치죠. 걸음이 안 나오죠. 2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솔직히 저는 지난 경주는 의미가 없는 레이스로 보고요. 자, 지금 1400이지만 등태산이 이번 레이스 자체가 아주 빠른 레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빠른 경주를 뛰어봤던 등태산을 한번 과감히 노려보겠다는 겁니다. 7번을 축으로 해서 자, 뚝심마로서는 이제 10번 걸리버 쪽에 가장 좀 주목을 할 생각이고 자, 그 외 인기권으로도 2번 센트럴 블루나 8번 월드 챔프 이런 말들까지 자, 보병인 7번 등태산을 축으로 7번, 10번에 자, 주력 원틀 막건 말씀드리고 7번을 축으로 2번, 8번까지도 한번 배당권으로 철저히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오경주 손석범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다음 1호제 6경주도 자, 손석범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예, 제가 또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얼뜻 보면은 이제 한방 같아요, 느낌이. 손석범 위원님 대끼리 추천할 것 같지는 않고 9번 샤이닝 스톤과 이제 이번 라온 히어로가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애를 찾아야 된다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애가 바로 6 대한오골이 아니냐. 눈에 보이는 보병이긴 하지만 17주 만에 출조를 하기 때문에 휴양마니까 이제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가 지금 17주 만에 출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4조 마방의 기승기수 기용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수, 특히 조경호 기수가 상당히 많은 말을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4조는 이번 주에 뭔가 승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공짜로 소스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조 조심하셔야 되겠고, 대한오골이 8월 달에 야전사령부랑 뛰었는데, 야전사령부 지금 2군에 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분명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만 양호하다면 6 대한오골 주의를 하셔야 될 마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옛날에 툭섬 시절에 이 연대를 얘기했을 때 박흥진 조교사와 그때 이제 그 누구야 29조가 누구였지? 강윤식 조교사. 어? 강윤식 조교사. 강윤식 조교사 그 나이 드신 분이지. 예, 그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C조 마사라고 그러죠. C조 마사의 승부 마필들이 다 나온 거네. 1번 프로레이, 8번 7번 프로머니, 8번 의길천하, 9번 샤이닝 스톰입니다. 그러니까 38조, 29조 이런 마필들 옛날에 깨비였지? 깨비였나? 그 38조 말이 뭐야? 태종이 타던 거 유명한 거. 깨비 맞지? 캐비. 예, 깨비가 아니고 캐비입니다. 깨비가 아니라 캐비지. 그다음에 29전 자당 그런 말이 유명했지.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8번 우길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이 1번, 7번, 8번, 9번이 근간의 걸음발이 다 좋은 말들이에요. 다 이 등위는 못 올라갔지만 이 마필 자체가 요즘 4군이 굉장히 셉니다. 4군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보기에 8번 우길천하가 예전에 이 마필을 갖고서 한번 입상을 한 것 같은데 완식이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 작년도 1월 달인가 한번 이거 끌고 들어와서 고배당을 터뜨린 것 같은데 8번 우길천하가 근간에 기복이 좀 심하면서 이 등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이지만 이 편성에서는 선취인용 모두를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번 우길천하라는 마필이 배당권 전력이다. 꼭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700 레이스가 되겠고요. 기복마들의 접전입니다. 10마리 기복마가 출전하는데 뭐 기복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력을 갖고 있는 말이 못 가는 것도 있고 전형적으로 뭐 경주력이 다 나온 말이 또 기복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는 솔직히 뭐 능력상의 축이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그거 하나 믿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더불어서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복병을 한 방으로 저는 붙일 겁니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스타일상 뭐 저배당을 뭐 노리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저배당을 깰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경주를 보면서 연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자신의 경주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완전 레이스도 개판이었고요. 자, 이번 레이스 한번 중배당 원틀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로 여기서 한번 자, 뭐 멋진 배당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승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일요제 7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손지훈이 먼저 하죠. 예, 이번 7경주는 출전마도 많고 전력차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주 같은데 저는 4번 최고로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립니다. 최고로는 제가 1월 29일 날 이 터지는 배당 45배짜리를 잡아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말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예전에 뭐 김혜성 기수도 아마 기승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선두권에 붙여가는 걸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염두하다가 1400에서 거리를 줄여놓고 때렸는데 그 이후로 또다시 잠수입니다. 자, 전적 경주는 블레스하고 한마주 출전해서 자, 승부가 안 됐고 지난번은 신영철 기수가 탔지만 기수가 현장에서 교체되면서 전개도 아주 꼬였었던 레이스였습니다. 자, 최근에 두 번의 경주도 모두 다 정상적인 능력은 아니었고 편성을 잘 따져야 되는 말인데 자, 최근 두 번의 경주를 그런 식으로 풀어냈다면 이번에는 이 4번 마필 최고로라는 마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혼전인데요. 저는 인기말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8 에버마스터. 얘가 사실 3살까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정말 전형적인 부진 마필이었는데 4살이 되면서부터 경주력이 조금씩 살아나더니 최근에 또 입상도 하면서 인기만으로도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얘가 총 5번의 입상을 했는데 그게 다 2011년 말부터 입상을 한 거예요.
어쨌든 마필로서는 조시가 났는데 직전은 승군전에 이거 거품 인기죠. 저 그 당시에도 저는 에버마스터는 절대 센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편성에서 물론 배당판 자체가 굉장히 혼전으로 흘러가겠지만 저는 에버마스터는 여기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마필이 들쭉날쭉한 컨디션에 직전 승군전 부진했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강력한 축막감으로서 손색이 없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제 1호제 7경주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터지는 경주입니다. 터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능력을 많이 끌어낸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뭐 이래저래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뭐 하겠지만은 강타가 누굽니까? 금년도 최고 고배당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주에서는 제가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딱 3마리를 갖고 뭐 단통이라고 그러니까 다 뭐고 단통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맨날 그러는데 단방은 딱 2마리 갖고 때리는 게 단방이고 단통은 뭐야? 3마리 갖고서 한 군데 꽂는 게 단통인데 그걸 왜 몰라? 아니 단통의 개념도 모르고 그 전문가가 그러는 것 같아 나는. 그 뭐 이렇게 그거 갖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단통이라고 그러든 밥통이라고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그건 내 자유 아니냐고. 그 팬들이 알아들으면 되는지 뭐 밥통이라고 그래도 뭐라 그럴 거야. 대포라고 그래도 뭐라 그러든 그거 갖고 왜 이렇게 진짜 욕 나와요 그런 거 진짜. 나도 남자인데 그런 거 자꾸 그만해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요 7경기는 제 한 고배당까지도 한번 3마리에 걸려들면은 한번 딱 3마리 갖고 지진당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일요경마 승부처가 4경주, 6경주, 7경주인데 신동훈 위원이 4경주를 책임지고요. 손석번 위원이 6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강타가 7경주를 책임을 집니다. 자 이들 3개 경주만큼은 오늘은 공교롭게도 다들 이제 배당을 노린다고 하니까 저희 팀에게 한번 힘을 실어준다면 자 한번 멋진 고배당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경주인데 오늘 좀 빨리 달려왔으니까 요 8경주는 자 이제 다음 경주 이제 9경주 10경주가 이제 저희들 추천 경주니까 요 8경주를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죠. 네. 자 1군 경주입니다. 1700이에요. 오래간만에 이제 1군에 1700 경주를 펼치는데 이제 중위권 에이스 갤러퍼 빼놓고는 다 이제 빌비리들만 1군에서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뭐 에이스 갤러퍼가 팔리겠죠? 어떻게 봐요? 압도적으로 팔리겠죠 에이스 갤러퍼. 무조건 강대가리로 팔리겠지. 근데 요마필이 요즘에 그 능력을 보면 옛날의 능력은 아니잖아 또. 그렇죠. 꺾였지, 이게 그랑프리 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말이 좀 무겁게 뛰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시달려가지고 애가 좀 맛이 조금 강한 느낌, 지친 느낌이야. 근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메인으로 수성 TX 쌍복식으로 때렸던 경주예요. 수성 TX를 쌍까지 볼 수 있었던 거는 에이스 갤러퍼가 그랑프리 때 무리를 굉장히 하고서 바로 입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출주 주기를 좀 넉넉히 잡고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출주 주기를 굉장히 좀 뭐 정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뭐 한 8주 뭐 이 정도로 잡고 나오던 말인데 정상적인 출주 주기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머리 칠 수 있는 경주는 아니겠다 그런 거를 제가 좀 간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출주 주기가 조금은 좀 맞춰가는 모습이어서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지난번보다. 이게 축이라는 얘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의심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알았어. 그러니까 에이스 갤러퍼는 나도 인정. 여기 인정? 저는 뭐 에이스 갤러퍼를 인정하고 안 하는 건 뭐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복병을 상대만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루비킨을 비롯 이제 앞말들 틈에서 이제 승군전을 치러오면서 뭐 선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조건이 좋거든요. 지금 핸디도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았고 2번 게이트고 지금 외곽에도 이제 선입권 물론 루비킨이 앞에 나가도 좋은 기술들이 또 달려들겠죠. 구미노가 또 나가고 하니까. 하지만 전 루비킨이 저는 또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번 루비킨. 루비킨 팔리는 말 아니야? 인기만 아니야? 이 편성에서? 여기서 인기 한 4위권 팔릴 것 같은데. 팔리긴 팔리겠지만 대끼리 중위는 아니죠. 대끼리 쪽. 하여튼 난 이 능력맞이 이 편성에서. 그러니까 팝스들로가 대끼리 팔리나? 카네우에가 대끼리 팔리겠죠. 카네우에 이런 거. 카네우에가 대끼리 팔리고. 난 팝스들로 좋게 봐요. 예, 마필 자체가 기복이 심하지만 이 편성에선 뭐 일단
최적 선입이잖아. 최적 선입이고 여기서는 뒤에 따라가는 놈은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에이스 갤러프가 능력마고 어찌됐든 간에 누비킨도 앞에 가는 놈이고 이 놈도 능력마야. 그러면 여기서 7번 팝스슬로도 앞에 가는 놈인데 능력마야. 그러면 번개가고 브라더스도 다 능력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비비는 걸 갖고서 의미를 가지면 안 돼. 왜? 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빠른 말이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앞에서 끝난다. 난 그림을 그렇게 보는데. 아마 앞에서 끝날 가능성이 뭐 있는데 추임마가 올라올 것도 없죠. 뭐 능력 추임마도 없고 하니까요. 거의 뭐 이거는 추임마가 따로 있는 경주가 아닌데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비비더라도 지네끼리 들어오는 거 아니야. 뒤에 있는 놈이 어떻게 기회를 넘볼 시간이 없어. 1700이니까 줄 서버리니까 따라가다 지치는. 넘어가려면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겠냐고.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지. 저는 여기 저는 복병을 5번 베스트 홀스를 좀 봐요. 베스트 홀스? 언제적 베스트 홀스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선행을 가면은 좀 무섭게 뛸 수 있는 말인데 선행을 한 번도 좀 못 갔었거든요. 형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가. 그러니까 안쪽에 뭐 루비킨이 지난번처럼 이제 기습적으로 나왔다면은 베스트 홀스도 이번에 한번 기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말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마 하나를 네, 꼽으려면 이게 1700이니까 5번 뭐. 베스트 홀스. 그다음에 저 2번 루비킨, 그죠? 예. 에이스 갤러퍼도 어느 정도 보지 그래도. 에이스 갤러프는 봐야죠. 그러니까 에이스 갤러프 보고 그다음에 나는 뭐 얘기했지? 팝스들로 얘기했지. 그러면 팝스들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보병은 5번 베스트 홀스. 그렇게 뭐 그리고 뭐 보병 보는 거 있어요? 네, 저는 1번 그랜드 썬더. 그랜드 썬더도 백판은 아닐 것 같아. 이거는 좀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위권 6위권. 베스트 이게 홀스가 브라더스, 백판이야. 팝스슬로, 번개강호, 에이스 갤러프, 루비킹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게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썬더가 지난번 복귀전에서 이렇게 뛰는 거 보면은 말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긴데 경쟁력은 저도 있다고는 봐요. 1번도. 이 장추열이 요즘 기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장추열 기수가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아직 신인. 아니 그냥 진짜 얘 너무 극단적으로 탄다는 너무 그러니까 가면 머리가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잖아 그 뭐야 신영철 같이 타더라고 말을. 아니 되는 말은 인정사정 없어. 내선 취입도 하더만 내가. 그런데 안 되는 말은 뭐 어디 그림자도 안 비치고 완전히 신영철 기수와 동일한 기성수를 보여주면서 고참티를 팍팍 내는데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재밌는 세상. 이 11번 브라더스 같은 말은 어떻게 봐 이번에? 이게 저거 브라더스는 안 보죠. 요거 여기서 안 봐? 네. 여기서는 그래도 서서 이제 꼼짝꼼짝하는 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입상이 최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네우에도 지난번이 어떻게 보면 또 최선이라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뭐 얘기가 끝났네. 그러면 일단 세게 보는 말 세 마리를 얘기하면 신동훈 위원은 2번 누비킨이고 자 여기에 또 그 뭐야 그 누구야 손석본 위원은 뭐라 그랬지? 세게 보는 말? 저는 이제 복병을 얘기했어. 베스트 홀스 말씀드렸죠. 베스트 홀스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는 7번 팝스들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9번 에이스 갤러프를 공통점으로 보니까 2번, 7번, 9번을 메인으로 보고 이 세 마리를 메인으로 보고 여기에 복병만을 5번 베스트 홀스 하나만 가져가는 식으로 2번, 7번, 9번을 메인으로 본다. 이 세 마리 중에서 하나 빼기를 하시던 뭐 어떻게 하시던 세 마리를 메인으로 보고 한 마리 정도의 복병권으로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구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자 나름대로 이게 참 혼합 2군 참 어정쩡한 편성이에요. 이것도 사실 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치치러너가 다시 한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뭐 지금 핸디캡 중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입상한 것만 보지 마시고 핸디캡 경주에서 핸디캡 중량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핸디캡 위원들이
거의 엇비슷한 능력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독보적인 59, 60짜리가 없기 때문에 직전에 어쩌다가 한번 잘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걸음이 살아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기승기수 좋은 애들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성적을 내주는 그런 마필도 있었지만 한 번의 입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번 더 가능한 전력이다라고 2번 치치 러너를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0번 콜미 타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미 타이거가 휴양 복귀하고서 2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자 이제 선두권을 나설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스피드를 좀 살려내지 못하고 말을 제어하면서 고개가 좀 들리는 모습도 좀 있고요. 이번에 뭐 외곽 게이트는 출전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그 스피드를 살려낼 수 있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다는 점이죠. 문세영 기수의 장점은 뭐 말머리, 페이스, 흐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발주 하나는 기가 막힌 기수 아닙니까? 탁월하게 맞는 기수다 보니까 콜미 타이거는 선행 승부를 한번 좀 뛰어볼 수 있는 시점이 이제는 좀 왔다. 외곽이라 하더라도 선행 승부를 한번 가게 된다면 2군에서는 한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전력으로 휴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또 그럴 목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저는 10번 콜미 타이거라는 마필을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외관상 강자로는 1번 에스포와 6번 마이티마미가 눈에 띄는 경기죠. 당연히 뭐 눈에 띄어야 되는데 1번 에스포 이게 원래 안병기 마방이었나 이거? 아니잖아. 네. 옛날에 4조였죠. 4조였지.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와가지고 이제 입상을 한 거지 이번에. 온지 한참 됐죠. 한참 됐어요. 예, 어렸을 때 왔죠. 어렸을 때. 이 1번 에스포라는 마필은 어떻게 보면요. 이 마필 자체가 조금 더 먼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가 항상 결정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 마필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찌구박구식으로 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마필은 그러니까 연장으로 지난번에는 취입으로 승부를 선입으로 탔는데 사실상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입이 된 거지 사실은 선입이 타는 게 아니라 선행력을 끌어내지 않고 탄 겁니다. 느린 경주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취입력을 끌어내면서 2착으로 왔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타게 되느냐. 요 마필은 요번에는 앞장 까듯이 튀어나가야 돼. 그래야지 종반에 가서 지난번에 끌어냈던 취입력을 어느 정도 소폭 하강을 하면서 연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에스포는 어찌됐든 간에 기수의 작전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마필인데 일단 걸음의 상승세는 확실하게 탔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 자, 6번 마이티맘입니다. 외관상 강자이고 또 당연히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도 있는 마필이고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큰 병력이 있어서 그 공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더 이상의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상 경주를 뛰어봤는데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 한 번은 2착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바닥을 쳤는데 더 이상의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휴양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도 그렇잖아. 급상승하게 막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오게 마련이야. 당연히 이게 무리를 하면 몸뚱아리가 고장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완급 조절이 필요한 거라고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 저는 그런 의미로 보거든요. 그래서 6번 마이티마미는 이 편성에서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사이즈상으로는 대가리급이라고 보면 되겠고 10번 콜미 타이거입니다. 예, 휴양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뚝신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꿈틀만 하면은 입상이 되는 그 마필이니까 요 마필까지도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에서 끝난다. 의외로 1번, 6번 단통에 9번 콜미 타이거의 복병 세력 정도로 읽어주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 10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9두가 출전하는 경주 제가 먼저 추천말 말씀드리면 여기 뭐 월등한 말은 없죠. 저는 승군전을 나서는 4번 마리대물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으니까
이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 그게 중요한데 마리대물은 그동안은 초반을 좀 끌어내면 뒤가 없고 초반에 좀 여유 있게 타면 올라오는데 좀 늦추입하고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있다가 지난 경주를 통해서 자 드디어 이제 물꼬를 좀 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도 좋아졌고 탄력도 더불어 나와주면서 늘어난 거리지만 이 마리대물 자체는 마체도 워낙 좋아서 저는 뭐 거리에 대한 적응력은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요. 마리대물 자체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뚝심까지도 저는 충분히 발휘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월등한 상승세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면 1400에서도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전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은근히 또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경주죠. 근데 일단 저도 4번 마리대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인정을 한다면 저는 7번 대합창이란 마필입니다. 자, 뭐 마필 자체의 사이즈상으로는 어느 정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계속 잘 뛰다가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입니다. 이제 지난번 조정을 거치는 게 원칙이죠. 원래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한번 거기선 한 박자 정도 거리 적응력을 배양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그 휴양 그러니까 탐색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대합창은 경주력의 정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배팅권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에 저는 7대합창 얘를 좀 강력하게 봅니다. 자, 이제 직전에 지금 언급이 나왔는데요. 안 밀었어요. 나왔는데 승군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리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저는 아예 꼴등을 하기를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다음에 조금이라도 배당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합창은 선행이 됐건 선입이 됐건 여기에서 충분히 저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제 탐색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전형적인 승부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실대합창은 충막감으로써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서 될 만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 안쪽에 있는 1번 해크먼, 자 우에는 쇼기수가 타고 있는데 지구력 자체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부마가 파바로티다 보니까. 하지만 편안하게 따라가는 전개가 나오면 우리나라 경마는 혈통이 짧아도 2000m도 들어옵니다. 에이스 길러포를 보면 알겠지만 전개만 좋으면은 와요. 우리나라 경마는 줄서기 경마이기 때문에. 자, 해크먼이 편안한 자리에서 인코스 자리 잡고 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뭐 언급이 나온 마필이지만 마리대물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올라오는 선입전개로서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이셨고, 조인공 기수가 또 직접 조교까지 실시를 하면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7번 대합창을 축으로 1 해크먼 쪽에 한번 주력을 노려드리고 싶고, 4마리대물의 후공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호자 10경주 신동원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팀의 오늘 1호 경마 분석을 마무리 짓고요. 자, 꼭 좋은 성적으로 2주차 경마 마감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우리 모두 이겼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만날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